도전하고 이겨내는 장애인 선수 모두가 다 챔피언이죠.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가 세계적인 기량을 갖고 있는데요. 땀 흘리는 선수들과 지도자분들이 함께 일군 성과입니다. 하지만요, 한쪽에서는 장애 체육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더 행복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개그맨 김기열 씨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김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기 개그맨 네. 김기열 씨. 네, 왼쪽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 앉아 계신데요. 이 장애 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 잘 안녕하세요. 네. 네, 스포츠가 좋아서 이 즐기는 장애 체육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스포츠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크죠. 네, 장애인이 스포츠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신체를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도전이고, 네. 이를 통해서 건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도전 의지를 꺾는 일이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비장애인 스포츠에서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꼭 굳이 뭐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난을 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언어 폭력도 훈련 과정 안에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면서 이제 그 훈련에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인권 침해나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좀 조용히 그냥 묻혀버리고 만다는 건데요. 내부에서 쉬쉬하면은 밖에서는 아예 모르고, 또 어디 말할 데도 없이 가슴앓이라는 선수들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장애인 의혹이 국가대표 제기됐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코치의 상습 폭행과 금품 갈취 의혹을 제기한 새벽에 자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주먹으로 때린 심할 경우에는 발로 차고 고소해. 아니면 네가 선생해. 같은 경우는 막 판 표시기 같은 걸로 얼굴 그냥 가져가고 뭐. 폭행뿐만이 아닙니다. 지 선수가 쓰던 계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수시로 빠져나갔는데 모두 코치에게 건네졌습니다. 명목은 훈련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해당 코치는 폭행이 아닌 사랑의 매일뿐이었었고, 훈련 과정에서의 약간 불방,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데요. 이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게 일상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장애인 체육계의 인권 침해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도자와 선수들 간에서도 발생하지만 네. 선수들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권 침해나 폭력의 문제인데요. 그 여러 가지 폭력은 그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들 간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위치성 때문에 이런 폭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런 폭력은 사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선배가 후배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냥 장난이었다, 뭐 경기력 향상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잖아요. 장난하고 폭력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분명 있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즐거워야 장난이지 자기만 즐거우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그게. 아니죠. 폭력이죠. 네, 맞습니다. 그 친밀한 사이에서 이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그 친밀한 사이에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없으면 이제 성폭력으로까지 네. 이어지게 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적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제 반말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말 한마디로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신체적인 이 접촉까지 하면은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과연 선수들의 기량 향상으로 이어질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어렸을 때 운동을 잠깐 했었는데
어떤 운동 하셨어요? 축구를 잠깐 했었어요. 못 네. 믿으시겠지만 네. 축구를 지금 굉장히 못하지만 네. 네. 그때 당시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 잘한다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저도 막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데 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못하니. 또 이게 뭐 이렇게 하려면 관 돌아 때려쳐라 이런 말도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굉장히 막 하기 싫고 네. 막 관 두고 싶고 그래서 그렇죠. 관 뒀어요. 관뒀어요. 왜 이렇게 못해 그래서 안 하려고 관 뒀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요. 네, 정말로. 네. 지도자가 사실 선수들에게 너 그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맞아요, 위협적인 맞아요.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지도자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지도자가 요청하는 어떤 금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 요구를 받게 되면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죠. 약간 이게 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은 약간 선수들이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선수와 지도자가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돼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이 국가대표나 후보 선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가 사실일 텐데요. 이런 선수 선발 시스템, 정책의 문제가 장애인 체육인의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큰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빨리 좀 개선이 돼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인권 침해가 계속 될 것이고, 네. 우리 장애인 스포츠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그만두는 선수가 참 많다고 해요. 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야 뭐 그냥 장난이었는데 뭐 그만두면 어때 뭐 이렇게 사소하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쳐서 포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함께 대응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폭력이나 뭐 폭력 같은 경우에도 그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변인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는 이 문제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침묵하기보다는 건의하고 신고하고 이래서 이 피해자가 폭력의 상황으로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이러한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예방 교육을 하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권 침해가 약간 지금 스포츠라는 그 특성 때문에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운동하는데 이것도 못해? 이 정도도 못 참아? 약간 이렇게 스포츠가 공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건 좀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 결과나 아니면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포장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네. 성과를 잘 이뤄내야 되고 그리고 이래야지 팀이 잘 유지가 되는데 그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합숙 훈련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또 과도하게 훈련을 또 시키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폭력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 때부터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 그때도 공부, 학교, 스포츠도 다 이런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폭력 같은 인권 침해를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우리 장애인 스스로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선수단 안에서 이제 기강이나 이제 이런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이제 폭언이나 비상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멈춰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구타나 가혹행위 이런 것들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와 이 선수단에 포함된 스태프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단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서로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선수단의 이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선수단 안에서의 문화를 좀 바꾸는 것, 인식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예방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예방하고 바꾸려면
내가 피해 입었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내부 안에서 불이익이. 네, 불이익이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바로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지도자 같은 경우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장애인 선수가 훈련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들이 뭔가 보복이 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장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장애인 선수와는 달리.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맞게끔 알맞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좀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폭력상에 딱 직면을 했을 때 주변에서 좀 이런 좀 잘 살피고 그리고 이런 긴장감이 훈련과 연습을 할 때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기력이 떨어지고 선수가 성적이 부진했을 때 그 선수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체계와 이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을 이제 아우르는 게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비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지도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 스포츠 하면 더 챙길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가르쳐줘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챙겨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스포츠에 헌신하시는 지도자님들 제가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 장애인 체육은 기량을 높이고 인권 방지를 하고 뭐 이러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는 이 맞춤식 지도 꼭 필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는 굉장히 뭐 아까 말씀드린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또 그 안에 장애 정도가 또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엔 여성 선수가 있고 남성 선수가 있고 또 나이 많은 선수가 있고 나이 적은 선수가 있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 장애인 선수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 지도자는 이것을 고려한 그 계획을 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그리고 서로 간의 참여.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각각 지도자는 지도자, 선수는 선수 그 입장에서 좀 배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히딩크 감독이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인 선수한테도 그 홍명보 대 선수한테 명보라고 하라고 반말로 하라고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스포츠 지도자계 최고가 아니셨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폭력과 어떤 그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 같은 거를 좀 예방하려면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할 텐데 어디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런 만한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대한장애인체육회 안에 그 장애인 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가 작년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피해를 목격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자막에 나갔는데 1599-6119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장애인 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에는 장애인 선수 폭력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한 일을 전담하는 상담 인력이 또 배치가 돼 있다면서요? 네, 폭행 사실이 있으시면 그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신고를 하시게 되면 권익보호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피해 사실이 중대하거나 아니면 조사에 한계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신 분들의 비밀 보장을 해드린다는 것. 그리고 신고하시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이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사가 직접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고하실 때 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폭력 같은 인권 침해가 계속된 원인 중에 하나가 유야무야 그냥 쉬쉬 넘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피해 선수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만으로는 폭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좀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선수의 인권이나 권익은 장애인 체육회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 네. 노력해야 될 네.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을 통해서 삶에 대한 활력이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수 관리에 대한 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수들이나 선수단 안에서 소통 그리고 대화 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네.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폭력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선수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뭔가요? 5번째는요. 그 정기적인 인권 교육이 교육.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계가 네.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때에만 잠깐 관심 갖지 마시고 항상 늘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우리 장애인 스포츠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한다 해줘야 돼요. 우리 항상 잘한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폭력과 같은 이 인권 침해가 없는 장애인 스포츠. 우리가 선수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선수들도 좀 마음 편히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